자, 이번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대한 그 남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그 코드러너 설정을 좀 더 추가하고 들어갈게요. 지금은 실행하면은 실행 결과가 계속 누적돼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설정은 적용할지 여부는 그냥 각자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코드 러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코드 러너에 해당하는 설정 항목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할 건데, 어디 갔냐? 첫 번째가요, 코드 러너 클리어 프리비우스 아웃풋. 이전 출력 내용을 지우고서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전 출력 결과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출력 결과에서 굳이 스크롤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전 출력 과정하고 비교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요거는 체크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요거를 저는 체크를 해놓고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설정은 이제 무조건 권장합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리다 보면요. 어제 실습하시는 거를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실행하기 전에 코드 저장하는 거를 깜빡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Save all files before run 그리고 Save file before run 요거 두 개를 체크하시면은 그 코드 러너를 실행할 때 현재 코드를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코드러너가 그 자바도 실행은 가능하거든요. 자바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실행 가능한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그래들 같은 거 쓰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는 코드러너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면 라이브러리를 설정하는 건 사실 실행하는데 명령어가 굉장히 길어요. 실행 명령어가.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기 이전에 뭐 자바 기본 문법 정도는 이 코드러너로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바 할 때 우리가 스캐너 사용해서 직접 입력받았던 거 있죠. 이 코드러너를 사용하면은 키보드를 통해서 직접 입력받는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쓰는 거는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충분히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코드는 이따가 그 조건식 코드인데 자바에서 했을 때처럼 F5키로 실행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해요. F5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코드러너 익스텐션을 깔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자, F5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Node.js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왜 창이 안 나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버그 콘솔이라는 부분에 출력 결과가 나오는데 이 창이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안 뜨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직접 띄워야 돼.
여기 보기 메뉴 F5키 눌렀을 때 실행 결과 창이 안 나오면은 보기 메뉴 밑에 디버그 콘솔이라는 걸 띄우시면 돼요. 얘가 자꾸 죽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코드러너가 보기가 더 편해서 저는 이걸 더 많이 쓰고 있고요. F5키를 쓰는 경우는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디버그 걸 때.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도 디버깅이 가능하거든요. 한 줄씩 실행하는 거요. 단축키 F9, F10 하는 것들 자바에서 얘기했었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드를 디버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F5키를 쓰시고요. 굳이 디버깅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코드러너 쓰시면 돼요. 그리고 HTML 파일 안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F5키로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은 F5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거고, HTML에서 하는 거는 브라우저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디버그가 안 돼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디버깅도 크롬 브라우저로 해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도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건 그때 가서 따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러너 얘기 잠깐 했고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봅시다. 콜백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변수에 함수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변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언해서 쓰는 로컬 변수도 있지만 변수에 또 다른 변수를 할 수 있는 것들, 파라미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파라미터로 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나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해요. 네,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서 쓰이는 건데, 자, 그리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파라미터 받아서 헬로 뭐뭐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세스가 name이라는 변수를 받았죠. 자, 그리고 프로세스한테 이 그리트를 파라미터로 줬어요. 그러면 이 콜백으로 전달되는 게 결국은 이마만큼의 함수 로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함수를 콜백이라는 변수에 대입한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럼 여기서 호출하면은 이 name이라는 파라미터는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는 거죠. 여기부터는 코드 흐름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을 해요. 자, 대체로 콜백 함수를 쓰는 경우에 익명 함수를 써요. 왜냐면 함수 따로 정의하기 귀찮거든. 그래서 프로세스를 호출하면서 함수 로직을 안에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함수가 결과적으로 콜백이라는 변수에 대입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었던 그 익명함수 패턴이 원래 파라미터 전달용이에요. 그러면 이 콜백이라는 변수에 이 펑션 자체가 대입되는 거고요. 호출하면은 name이라는 파라미터가 요로 전달돼서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도대체 이딴 짓을 왜 해야 되느냐 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바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내장 API라는 개념을 이해하죠. 프로그래밍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 자, 이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이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는 API라고 전제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안에 어떤 기능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는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후속 처리를 개발자가 결정하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익명함수를 대체로 GUI 환경에서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게 클릭에 대한 처리를 구현할 때예요. 자, 인풋 타입 버튼은 기능이 있다 없다? 아무 기능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버튼이 눌러졌음을 감지하는 기능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버튼 눌렀을 때 뭐 할지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예상을 해? 그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함수를 호출하되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해야 될 동작은 4개 변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콜백 함수예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그냥 샘플이에요. 이건 나중에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는 코드니까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HTML 하나 만들게요. 자, 버튼이에요. 인풋 타입 버튼은 눌렀을 때 아무런 동작 안 한다 그랬죠. 여기에 스크립트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요. 뭐 푸라고 선언합시다. 자, 이제부터 쓰는 API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때만 작동 가능한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내장 함수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우리가 썼었던 API들은 전부 다 클래스 형태로 제공됐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내장 객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애당초 객체가 만들어져서 존재해.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쿼리라는 거는 지리하다죠. 셀렉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CSS 선택자입니다. 자, 이 버튼에 대한 선택자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이 버튼을 의미할 수 있는 CSS 선택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id가 있으니까 샵 btn일 수도 있고요.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버튼일 수도 있고요. 인풋 태그인데 id가 mybtn일 수도 있고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인풋의 샵 mybtn일 수도 있고, 자선 선택자일 수도 있고, 자식 선택자일 수도 있고요. CSS 선택자가 객체 생성자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CSS 선택자를 익히지 못하면 내가 제어할 대상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여줄까요? 자, 자, 이걸로 스타일시트를 설정하고 싶어요. 자, 배경 색깔 설정하는 CSS 속성 뭐예요? 배경 색깔 CSS 속성. 그쵸? CSS 속성은 이거죠. 자, 이 빼기 기호가 자바스크립트의 네이밍 규칙에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카멜 표기법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겠어? 태문자. 이제 파라미터로 값을 줍니다.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CSS 선택자가 의미하는 대상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끌고 들어와요. 객체라는 거는 메서드가 있다는 얘기죠. .add 이벤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대놓고 하는, 웹페이지에다 대놓고 하는 어떤 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클릭이겠죠. 그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귀를 대고서 듣고 있는 거야.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add event listener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자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모니터링하고 싶은지를 적어줘요. 클릭. 여기까지는 기본 API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가 어떻게 동작할지는 자바스크립트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클릭했을 때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라고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콜백 함수의 사용 목적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났었던 이 코드를 넣는 거죠. 조금 더 넣어볼까? window.open 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웹페이지는 클릭했을 때 지 스스로의 배경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꾸고 네이버 팝업을 띄울 거예요. 왜 안 나와? 코드 에러 났나? 에러 났네. 스타일. 푸. 갑자기 하려니까 뭐가 안 맞나 보다. 한번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튼 눌렀을 때 무슨 짓을 할지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사전에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익명함수예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말을 잘못했다. 콜백 함수고요. 콜백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문법이 익명함수예요. 자, 콜백 함수를 쓰는 이유, 코드를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기서는 음식 배달 앱이라고 했는데 배달 앱이 있고 주문 후에 배달 기사가 도착하면은 문을 열고 받는 행동은 사용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경비실에 맡기고 어떤 사람은 문 앞에 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도착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함수로 전달받고 배달이 완료되면 그걸 실행시키는 거죠. 자, 온 딜리버리 배달이에요. 배달이라는 것 자체는 다 똑같잖아. 근데 배달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때그때 다르게 정의하는 거죠. 자, 커스터머 1은 문 앞에 두세요. 커스터머 2는 직접 받을게요. 그러면 온 딜리버리를 호출하면서 커스터머 1을 주면은 배달을 한 다음에 문 앞에 두세요가 실행이 돼요. 온 딜리버리를 호출하면서 커스터머 2를 주면 배달이 완료된 후에 직접 받을게요가 출력되는 거죠. 어떤 후속 처리를 그때그때 바꿔야 될 때. 자, 변수로 파라미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파라미터로 줄 수 있다. 지금 요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교환에 없는 내용이에요. 변수를 리턴도 할 수 있죠. 그럼 함수도 리턴할 수 있어요. 함수를 리턴하는 경우를 이제 클로짓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백엔드에서 많이 쓰는 코드예요. 프론트에서는 함수를 리턴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노드.j 우리가 자바를 통해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가동을 하면서 스프링이라는 환경으로 웹 개발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같은 맥락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Node.js라는 환경에서 가동할 때 익스프레스라는 환경으로 코딩을 하면 그게 자바스크립트 백엔드예요. 그때는 함수를 리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해두면 좋긴 한데 실제로 해보면 약간 사기템이거든요. 자바 스프링으로 이만큼 코딩할 거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면 이만큼만 코딩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은 스프링 공부 끝난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기본 작업이 다 완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코딩할 게 또 이만큼이야.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때는 기본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백지 상태부터 하나하나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코딩할 게 요만큼이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이론을 공부할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바스크립트 백엔드 수업하면은 되게 힘들어. 한때 이제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풀스택이 유행하면서 이런 국비 과정으로 자바스크립트로만 수업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이론을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자바는 그게 군데군데 되게 많은데. 반대로 실무자들한테 자바스크립트 백엔드 하면은 2주짜리 저녁 단과방 개강했는데 다 한 4일 정도 나오고 안 나와. 왜냐면 스프링 하던 사람들이 와서 대충 한 4일 감 잡거든. 그럼 그다음부터 안 나와 진짜. 그만큼 경험자한테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초심자한테는 어려워요. 자바스크립트 백엔드가. 파이썬 백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백엔드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스프링부터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자, 콜백 함수를 쓰는 이유, 코드의 재사용성하고 확장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후속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 넘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 y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받고요. 콜백을 받았어. 일단 이 프로세스 넘버는 어떤 내용을 계산 후 출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계산일지는 그때그때 다른 거야.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는 그때그때 내 맘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계산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익명함수로 전달하는 거죠. 자, x하고 y한테 5하고 3을 줬단 말이에요. 콜백 받았어. 자, 콜백을 호출하면서 x, y를 도로 넘겨요. 그럼 1로 들어가는 거예요, x, y가. 더한 값 리턴하죠. 그럼 8이 리턴되니까 8 출력합니다. 자, 요번엔 5하고 3을 전달하면서 펑션으로 뺀 값을 리턴하게끔 해요. 그럼 이게 콜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5하고 3 들어오고요. 자, 그럼 콜백한테 5하고 3을 줘요. 그럼 이 x하고 y가 이번에 1로 가는 거죠. 빼니까 2가 리턴 되겠죠? 2 출력된 거고요. 곱하기 안 봐도 되죠? 이게 HTML 페이지에서 작성되는 자바스크립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코드예요. 왜냐면 뭔가 눌렀을 때 동작해야 될 거 아니야. 마우스 올렸을 때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콜백 함수가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함수 선언 방식, 펑션 방식은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가 이렇게 여러 겹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프론트엔드에서는 한 2겹, 3겹까지 나와요. 백엔드는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코드가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공식 용어예요. API 레퍼런스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콜백 헬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콜백 지옥. 콜백이 지나치게 많이 중첩되는 현상이에요. 대체로 이거는 비동기 처리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비동기 처리 개념은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코드는
흐름이 좀 복잡하게 꼬이기는 할지언정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가능하죠. 이제 비동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코드가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짠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이런 현상을 피해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스텝 1이 콜백을 받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받은 거에다 1을 더한 다음에 1단계 결과 몇이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콜백한테 그 값을 보내요. 스텝 2는 전달받은 거에 곱하기 2를 해요. 그리고 콜백한테 그 값을 또 보내요. 스텝 3은 이제 받은 값에서 3을 뺀 다음에 출력하고 콜백한테 보내요. 자, 이제 호출 과정 따라가 볼게요.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여기부터 이제 자바보다 더 어려워져요. 자, 스텝 1한테 5를 줬어요. 5 들어왔죠. 그 다음에 콜백으로 들어온 게 이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괄호 중첩 관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절트가 6이 되죠. 1단계 결과 6이라고 먼저 출력이 돼요. 여기 한번 출력을 한 거야. 그리고 콜백한테 리절트를 줘요. 6이죠. 이 콜백으로 들어온 게 지금 여기잖아요. 자, 파라미터로 6을 줬으니까 리절트 1으로 들어오는 게 몇이에요? 6인 거죠. 자, 그럼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다시 스텝 2한테 던져요. 자, 그럼 스텝 2는 6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콜백으로 들어가요. 자, 리절트는 12죠? 2단계 결과 12라고 출력을 해요. 그 다음 여기가 출력된 거죠? 2단계 결과 12. 그리고 콜백한테 12를 또 던졌어요. 이 콜백은 여기였죠? 리절트 2로 들어오는 게 12예요. 자, 요 함수 영역 안에서 그럼 리절트 2가 12죠? 그럼 스텝 3한테 12를 준 거야. 요 펑션이 얘죠? 자, 리절트는 9네요. 3단계 결과 9라고 출력하고요. 콜백한테 다시 9를 줬어요. 그러면 리절트 4로 9가 들어온 거고 최종 결과는 9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이게 자바를 코딩하다가 자바스크립트로 가면 C나 자바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코드의 구성이 뭐 클래스를 제외하면 함수들이 이렇게 병렬로 존재해요. 그래서 뭐 메인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 일로 갔다가 얘를 호출했다가 얘를 호출한다. 그럼 뭐 리턴하고 리턴한다. 이런 게 되거든요. 대체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예전부터 이런 문법 구조를 탈피하려고 버전업이 되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ES6에서 프로미스라고 하는 문법 구조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프로미스 자체도 이거를 한 50% 정도 축소시키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async await라는 문법이 또 나와요. 자바스크립트는 아직도 문법이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어저께 유튜브 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문법 봤어요. 문법의 변화가 가장 심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예요. 계속 뭐가
튀어나와.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거 얹고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과연 좋냐? 이것도 아니거든. 왜냐면은 새로운 문법 규칙이 발표가 되면은 그 문법 규칙을 웹브라우저 개발사들이 자기네 브라우저가 그걸 지원하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폰은 출시했는데 케이스가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사서 낄 거 아니야. 근데 브라우저 개발사들이 업데이트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최신 문법을 모든 웹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 환경을 잘 확인하고 문법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접근성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예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문법은 그래도 요즘 웹브라우저들에선 전부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보다시피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문법이 괴랄하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라고 나온 게 화살표 함수입니다. 공식 명칭 자바스크립트 공식 명칭은 allow 펑션이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람다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데 또 자바스크립트만의 독특한 형태가 있어요. 자, 익명함수에서 시작해요. 익명함수의 변종이에요. 일단 펑션 키워드가 제거되고요. 파라미터 괄호와 블록 사이에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allow 펑션이에요. 파라미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괄호 없이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가 두 개거나 아예 없을 때는 생략을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의 로직이 한 줄밖에 없으면 괄호와 리턴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랑 요게 같은 코드예요. 변태야, 변태.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화살표 함수예요. 파라미터 x를 받고 그 x 값을 콘솔.log로 출력하는 f라는 이름의 함수예요. 자,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거나 하나만 존재할 경우 소괄호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파라미터가 없거나 두 개 이상이면 괄호 생략 불가. 자, 그러면 바한테 자바스크립트를 줬으니까 자바스크립트가 x로 들어온 거고 안녕 자바스크립트 나와요. 자, 처리 로직이 한 줄만 존재하면은 아예 요 괄호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xy 받아서 xy 두 개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한 줄만 존재하는 경우는요, 무조건 리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약간의 의문이 나와요. 자, 요 f라는 함수를 볼까요? 콘스트 f는 x 콘솔.log에 뭐 hello x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를 한 줄로 축약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애당초 리턴을 안 했는데 그럼 얘는 뭐를 리턴할까요? 한 줄로 처리하면 무조건 리턴이라고 그랬죠. undefined가 리턴돼요. 이렇게 처리하면. 자바스크립트가 그 undefined라는 값이 되게 독특해요. 무조건 리턴해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콘솔.log라는 이 함수가 undefined를 리턴합니다. 그럼 콜백 함수를 쓸 때 자, 프로세스 데이터 x를 받고요. 콜백을 받았어요. 값을 곱한 다음에 콜백한테 줬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코딩 방식은 이거예요. 이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있던 문법이에요. 그래서 5를 x로 보냈어요. 그럼 리절트는 10이죠.
그 10을 콜백한테 보냈단 말이야. 그럼 10이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결과는 10 더하기 3 했으니까 13이 나오겠죠. 이거를 익명함수로 줄이면 자, 펑션 키워드 없어지고 요 사이에 화살표 들어가죠. 로직이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 괄호 빠지고 한 줄로 축약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함수라고. 환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가 x로 들어와요. 그럼 리절트는 10이야. 얘를 얘한테 줘. 그럼 얘가 y로 들어와. 그럼 이제 화살표 함수 결과는 y 더하기 15가 나오겠죠. 자, 요 방식이 편해요? 아래 방식이 편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눈에는 그나마 지금 둘 다 오늘 처음 본 거니까 그나마 요 방식이 좀 덜 생소할 거예요. 사실 아래쪽에 있는 방식을 전혀 안 쓴다고 해서 실행상에 문제가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냥 문법적인 표현만 바뀐 거야. 단지 익명함수를 익명함수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에요. 2000년도 초반 문법. 그리고 화살표 함수 방식은 2015년도 이후 문법이에요. 문법의 차이인 거지 작동상의 차이는 1도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유행에 되게 민감하다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바스크립트 책을 다 사보면은 죄다 이 문법으로 들어가요. 아래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웹에서 뭔가 내용을 찾아도 대부분 이 문법으로 나올 거예요. 톡 까놓고 말해서 약간 겁먹던 거예요, 이거. 좀 있어 보이지. 코드를 축약해서 쓰니까. 그냥 겉멋이에요, 겉멋. 근데 쓰다 보면 확실히 편해요. 왜냐면 타이핑을 덜 하거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쪽은 이 코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화살표 함수. 제가 몇 번 jQuery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 jQuery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옛날에 많이 쓰던 거라서 요즘 어디 가서 그거 쓰면 욕먹기 딱 좋아요. 어디 유행지나 그 작동 방식도 비효율적인 그런 구시대의 유물을 쓰고 있어.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jQuery도 이런 식으로 코딩 가능해요. 이렇게 코딩하면 코드 되게 깔끔해져요, jQuery도. 저는 아직도 jQuery 필요하면 씁니다. 그럼 저는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좀 내용을 천천히 복귀할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적응 빨리 하셔야 돼요. HTML 들어가면 다 이 문법으로 갈 거야. 이게 자바스크립트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HTML 들어가면 다 이 문법으로 갈 거고 실무가도 다 이렇게 코딩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문법이에요, 문법. 자, 이제 제가 변태라고 했던 말에 좀 공감이 되세요? 그럼 수업 성공했네.